러시아 여성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러시아 항공사 객실 매니저였던 그녀는 단 12시간 경유지였던 서울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깨끗한 지하철, 질서정연한 인파, 말도 안 되는 편리함.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찾아왔다. 단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놀라운 선택과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나입니다. 러시아 항공사에서 객실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3개월 전 회사 휴게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알리나, 너 서울 경유할 때마다 왜 그렇게 좋아해? 동료 마샤가 물었어요. 저는 그때 서울 인천 경유 노선을 자주 맡고 있었거든요. 경유 시간이 길면 시내에 나가보곤 했는데 갈 때마다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글쎄, 뭔가 달라. 깨끗하고 편리하고. 제가 대답했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안나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한 달 정도 살아보면 어떨까? 우리 휴가 때 말이야. 그때 이반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인기 많고 음식도 맛있다던데. 우리는 그날 밤늦도록 이야기했어요. 결국 4명이 함께 서울 한 달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공항부터가 달랐습니다. 러시아 공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현대적이고 깔끔했거든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샤가 와, 진짜 다른 애라고 중얼거렸어요. 공항철도를 타면서 첫 번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이 이렇게 조용하고 깨끗할 수가 있나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좌석도 푹신하고 소음도 거의 없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정말 지하철이야? 이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었죠. 티켓 한 장으로 공항에서 시내까지 이렇게 편하게 올 수 있다니. 러시아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강남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첫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명동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배차 간격이 2~3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10분 기다리는 게 당연했는데 말이죠. 명동 거리에 나서자마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사람은 정말 많은데 질서정연한 거예요. 보행자들이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걷고 신호등에서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안나가 사람들이 정말 예의 바른 애라고 감탄했습니다.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자연 공간이 있다니. 물소리를 들으며 걸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여기 정말 서울 중심가 맞아? 마샤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해가 지고 한강을 바라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강 건너편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한 달로는 부족할 것 같아. 숙소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이반이 한 말이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틀째부터 본격적인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편의점에 갔는데 또 놀랐어요. 무인 계산대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안나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었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마포구 수제맥주 펍에 가보기로 했어요. 홍대 근처라고 들었는데 가는 길부터 신기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개성 있는 카페와 상점들이 있는 거예요. 건물 하나하나가 다 다른 컨셉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펍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러시아 맥주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만든 맥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크래프트 비어라고 하나 봐. 마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 결제 방식이었습니다. 카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지하철도 버스도 펍에서도. 러시아에서는 현금을 들고 다녀야 하는 곳이 많은데 여기서는 카드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성수동으로 갔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공장지대였던 곳이 이렇게 힙한 공간으로 변했다니. 팝업 스토어들이 즐비하고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오고.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카페 문화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골목마다 개성 있는 카페가 있고 각각 다른 컨셉으로 꾸며져 있었거든요. 어떤 곳은 책방 카페, 어떤 곳은 식물 카페. 하루에 카페 3곳을 가도 다 달랐습니다. 여기 와이파이 되네. 안나가 놀라며 말했어요. 공공장소 어디서든 무료 와이파이가 됐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카페에서도 비밀번호를 물어봐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밤늦게 편의점에 갔는데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것도 집 근처에 3군데나. 이건 정말 편하다. 마샤가 삼각김밥을 사면서 말했어요. 새벽 2시인데도 따뜻한 음식을 살 수 있다니.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어요. 서울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도시라는 걸. 어제 갔던 곳에 오늘 가보면 새로운 가게가 생겨 있고 새로운 이벤트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나 여기 중독된 것 같아. 숙소에서 이반이 한 말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리함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거든요. 러시아로 돌아가면 이 편리함이 그리울 것 같았어요. 모바일 앱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택시 호출, 음식 주문, 쇼핑까지. 핸드폰 하나면 생활이 다 가능한 거예요. 미래에 사는 기분이야. 안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홍대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합정역 근처를 걷고 있는데 젊은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독일에서 온 대학생들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오래 사셨어요? 그들이 물었어요. 저희가 현지인처럼 보였나 봐요. 아니에요. 저희도 관광객이에요 라고 답했는데 그들이 더 놀라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서울에 적응하고 있다는 걸. 지하철 노선도를 보지 않고도 갈아탈 곳을 알고 맛있는 식당 위치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단 사흘 만에 말이에요. 독일 학생들과 정보를 나누면서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들도 서울의 매력에 빠져 있다는 거였습니다. 음식이 정말 다양해요. 밤늦게도 안전해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한국인 친구 하나가 생겼습니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민지라는 대학생이었어요. 영어를 잘해서 대화가 쉬웠거든요. 왜 서울에 살고 싶어 하세요? 라고 민지가 물었어요. 그 질문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서울에 살고 싶을까? 편리해서요 라고 대답했는데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그렇게 말해요. 한국 생활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민지가 말했어요. 일상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곳이거든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걸 경험하고 그것 자체가 재미있었거든요. 그날 밤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동료들과 이야기했어요. 우리 왜 여기 있는 것 같아? 마샤가 물었어요. 그냥 좋아서라고 안나가 답했죠. 단순하지만 정확한 답이었어요. 이반이 흥미로운 관찰을 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우리한테 관심이 많아. 정말 그랬어요. 카페에서, 지하철에서, 가게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거든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한국 어때요? 뭐가 제일 좋아요? 이런 질문들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관심과 호기심이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걸. 외국인도 금방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인 분위기. 민지와 헤어지면서 그녀가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서울은 꿈을 꿀 수 있는 도시예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정확히 몰랐지만 뭔가 가슴속에 와닿았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모두 조용했어요. 각자 생각이 많았나 봐요. 저는 계속 민지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꿈을 꿀 수 있는 도시라니.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동료들과 떨어져서 혼자 생활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 도시를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동료들은 관광지 위주로 다니고 싶어 했는데 저는 현지인처럼 살아보고 싶었어요.
첫날 아침 혼자 일어나서 근처 골목을 걸어봤습니다. 아침 7시인데도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가게 문을 여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국밥집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었어요. 사장 아주머니가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러시아요라고 답했더니 어머, 러시아. 춥겠어요라고. 그리고 김치를 더 주시면서 이거 몸에 좋아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제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매일 다른 골목을 탐험했습니다. 어제는 성북동, 오늘은 서촌, 내일은 이태원. 골목마다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성북동은 조용하고 한적했고 서촌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있었죠. 정말 신기한 건 매일 새로운 가게가 생긴다는 거였어요. 어제 없던 카페가 오늘 문을 열고 지난주 없던 팝업 스토어가 이번 주에 생기고 이 도시는 살아있어.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한강변에서 혼자 앉아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피크닉하는 가족들. 모두가 여유로워 보였어요. 삶을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러시아로 돌아가면 허전할 것 같아. 혼자 중얼거렸죠. 이미 이 도시에 너무 많이 빠져버린 것 같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느낀 건데 서울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요.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질서가 있었어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러시아의 바쁨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밤늦게 편의점에서 만난 알바생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언니는 왜 한국에 왔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살아보고 싶어서라고 답했더니 멋있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언니처럼 용기 내기 어려워요. 용기라니. 저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말이에요. 일주일 혼자 생활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서울은 매일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도시라는 걸.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었거든요. 동료들과 다시 만났을 때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여기서 더 살고 싶어. 안나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체류를 생각해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먼저 비자 문제부터 복잡했어요. 관광 비자로는 90일밖에 못 있거든요. 구청에 문의해봤는데 장기 체류 비자를 받으려면 정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서류도 많고 조건도 까다롭고 이거 일반인이 혼자 하기 어렵겠네. 마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통신 문제도 있었어요. 한국 핸드폰을 개통하려면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받으려면 또 다른 서류들이 필요했습니다. 복잡한 순환 구조였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은행 계좌 개설은 더 어려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은행 계좌를 만들려면 정말 많은 조건들이 있었어요. 직장 증명서, 거주 증명서, 소득 증명서까지. 이거 정착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반이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더 큰 문제는 동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안나가 먼저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놀러 오기는 좋지만 살기는 힘든 것 같아. 시스템의 벽 앞에서 지친 거죠. 우리가 너무 로맨틱하게 생각했나 봐. 마샤도 현실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행과 실제 생활은 다른 거니까. 맞는 말이었지만 속상했습니다. 이반은 좀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시스템이 복잡한 건 외국인을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체계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했죠. 어느 날 홍대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들과 이야기해봤어요. 장기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이었는데 처음 정착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 번 시스템에 들어가면 정말 편해져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어려운 건 처음뿐이고 일단 정착하면 이 나라의 편리함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니까 외국인 지원 센터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민간에서 하는 곳도 있고 우리가 몰라서 헤맨 것 같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알리나,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한 달만 있고 가자. 안나가 말했어요. 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한강에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곳에서 내 삶을 확장할 방법이 정말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웠거든요. 이 도시에서 느낀 감동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외국인 지원센터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라도 가능성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동료들은 관광을 계속했지만 저는 제 미래를 위한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죠.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연세대 근처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전화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외국인이세요? 영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러시아에서 왔어요 라고 답했죠. 그분은 수연이라는 한국 여성이었어요. 수연 씨는 연세대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현재 다문화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해요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우연이었어요. 제가 바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수연 씨에게 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같은 문제를 겪어요라고 하시면서요. 저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수연 씨가 말했어요. 비자 컨설팅부터 정착 지원까지 그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더 놀라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수연 씨가 물어봤어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필요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싶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겪은 어려움들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항공사 경력도 있으시니까 더 좋겠어요. 수연 씨가 덧붙였어요. 국제적인 감각이 필요한 일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 기획, 다문화 이벤트 운영, 언어 교환 프로그램 등등. 정말 흥미로운 일들이었어요. 무엇보다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스폰서십을 제공할 수 있어요. 수연 씨가 말했어요. 물론 절차는 복잡하지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런 기회가 있었어? 마샤가 놀라며 말했어요. 알리나, 너 정말 운이 좋다. 이반도 축하해줬죠. 하지만 결정이 쉽지 않았어요. 러시아에 있는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1년만 해보면 어떨까? 안나가 조언해줬어요. 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수연 씨와 다시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급여는 러시아보다 조금 적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수연 씨가 말했어요. 그날 밤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년간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었거든요. 다음 날 회사에서 답이 왔어요. 승인됐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모든 게 꿈처럼 풀려가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동료들은 신기해하면서도 부러워했어요. 알리나는 정말 대단해. 마샤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추억만 가지고 가는데 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네. 드디어 한 달이 다 되어 갔습니다. 동료들은 러시아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죠. 체류 연장 서류 준비 말이에요. 마지막 밤, 4명이 함께 한강에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정말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 안나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매일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우리 다시 올 거야. 이반이 말했어요.
알리나가 여기 있으니까 더 자주 올 수 있겠네. 맞아요. 이제 서울에 친구가 생긴 거죠. 정말 뿌듯했어요. 마샤가 감상적으로 말했어요. 한 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우리 중 누군가 여기서 살게 될 줄.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 달 체험하고 가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공항에서 동료들을 배웅했습니다. 정말 아쉬웠어요. 함께 서울을 경험한 소중한 친구들이었거든요. 자주 연락하자. 서로 약속했죠. 동료들이 출국한 후 저는 혼자 공항에 남아 있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체류 연장 서류를 제출했어요. 복잡한 절차였지만 수연 씨가 도와주셔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직원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공항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는데 감정이 복잡했어요. 이제 여기가 제 집이구나 싶었거든요. 관광객이 아니라 거주자가 된 거죠.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인천공항 창 밖으로 서울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는 아직 여기에 머물고 싶어.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도시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날 밤 새로운 숙소에서 첫날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한 달짜리 숙박이 아니라 장기 임대였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일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 모든 게 새로웠어요. 수연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정말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하게 된다니. 한 달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딸아, 정말 괜찮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네, 엄마. 정말 좋은 기회예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가 살고 싶은 도시, 아니 제가 사는 도시가 된 거예요. 한국이 좋았다가 아니라 한국은 내가 사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연 씨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오히려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홍대 앞에서 정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마샤, 안나, 이반이 다시 한국에 온 거예요. 알리나. 마샤가 뛰어와서 안아줬어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너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네. 안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지하철 카드를 자연스럽게 찍고 한국어로 주문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거죠. 저도 모르게 많이 변해 있었나 봐요. 카페에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러시아는 어때? 한국이 그립지 않아? 제가 물어봤더니 이반이 솔직하게 답해줬어요. 솔직히 그리워. 특히 편리함이. 그럼 너희도 다시 올 생각 없어? 제가 제안해봤어요. 우리 회사에서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심이었어요. 마샤가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어떤 일인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이라고요. 알리나가 먼저 와서 길을 닦아놓으니까 우리도 올 수 있겠네. 안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제가 개척자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청계천을 걸으면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3개월 전에는 관광객으로 걸었던 이 길을 이제는 서울 사람으로 걷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이곳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동료들이 너 정말 용감했어라고 말해줬을 때 뿌듯했습니다. 용감했다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 것뿐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을 바꾼 결정이었죠.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마샤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정말 기뻤어요. 함께 서울을 경험했던 친구들과 다시 함께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공항에서 동료들을 배웅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배웅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3개월 전에는 배웅받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정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 풍경이 일상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상. 그게 정착한다는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살기로 시작했던 서울 체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세계인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도시 서울에서 저도 그 일부가 된 거죠.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우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감동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세상에 한국의 따뜻함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